네, 안녕하세요. 베베폼 기획팀의 권영미 과장입니다. 오늘 제가 이렇게 영상을 켠 이유는 출산을 앞둔 사모님들에게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어서 이렇게 영상을 켜게 됐고요. 영상의 주제는 돈입니다. 저 이제 출산 전부터 출산 후까지 과연 어느 정도의 비용이 드는지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실 거예요. 아이 한 명을 낳기 전부터 낳은 후까지 어느 정도의 비용이 드는지 오늘 저의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샅샅이 공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저희 아가는 여자 아기고요. 이제 갓 돌을 지났고 출산은 22년 5월 17일 날 제왕절개로 했고요. 그 부분 참고해서 오늘 영상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출산 준비물부터 내역을 한번 천천히 살펴보도록 할게요. 아기 용품부터 해서 이제 아기 용품에는 아기 옷, 그다음에 세탁용품, 그리고 기저귀, 분유, 아기 식기, 그다음에 아기 놀이용품 등까지 해서 카테고리별로 정리가 되어 있고요. 아기 의류부터 이제 살펴보면은 이제 구매처와 수량, 가격까지 다 적혀져 있거든요. 베이비 페어를 방문을 해서 천기저귀랑 뭐 가제 손수건, 면 손수건, 반부 손수건 등은 베이비 페어에서 구매를 했어요. 아마 거기서도 인터넷 최저가를 검색을 했는데 역시나 베이비 페어가 훨씬 더 싸더라고요. 그래서 현장에서 구매를 했고, 아기들 입는 베넷 슈트, 베넷 저고리, 손싸개, 발싸개 같은 경우는 다들 아시겠지만 정말 잠깐 써요. 아기들이 빠른 분들은 조리원을 나오자마자 이제 베넷 저고리를 안 입히시는 분들도 있고, 그리고 어느 정도는 신생아시기 3개월까지는 입히시는 분들이 있는데 저는 3개월까지는 다 아기 발싸개, 손싸개, 베넷 저고리를 다 입혔었어요. 그래서 또 너무 기간이 짧다 보니 이거는 당근마켓을 이용을 해서 구매를 했고, 네이 같은 경우도 저는 엔간에서는 좀 당근마켓을 이용을 해서 거기서 다 해결을 했고요. 아기 침구 같은 경우는 침대 같은 거를 아마 이제 구매를 할까 말까, 대여를 할까 말까 고민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 제 선택은 대여를 하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제 신생아 아기 침대 같은 경우도 정말 3개월이에요, 이것도. 그래서 저는 조리원 퇴소에 맞춰서 네이버 페이를 통해서 대여를 했어요. 3개월 동안 대여를 해서 거기서 이제 알차게 썼죠. 저희 아기 같은 경우는 이것도 3개월도 채 쓰지를 못했어요. 아기가 빨리 뒤집기를 시작하고 그 침대 안을 갑갑하게 생각을 해서 좁게 생각하다 보니까는 진짜 좀 대여한 것보다 빨리 반납을 하게 된 케이스였어요. 고를 때 패키지 상품도 저는 좀 봤었던 것 같아요. 방수 패드가 있는지, 그리고 아기들이 아무래도 이제 신생아다 보니까는 분유를 먹고 트름을 시켜야 하는데, 그때 이제 역류하는 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역류 방지 쿠션들을 많이 사용하실 거예요. 근데 이 제가 고른 침대는 그 기울기나 각도 조절이 가능해서 아이를 먹고 바로 눕혀도 역류 방지 쿠션의 기능을 침대가 할 수 있었기 때문에 저는 그런 기능도 살펴봤었고, 그리고 모기장이 있는지, 아기들이 혹시나 물릴 수도 있으니까 침대에 깔 수 있는 모기장이 있는지 그런 것들을 좀 살펴봤어요. 그래서 구성품들을 좀 천천히 살펴보시는 것도 하나의 팁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제 목욕용품하고 이제 위생용품 관련한 건데, 저는 이런 것들은 좀 다 인터넷에서 새 걸로 구매를 했어요. 아무래도 위생과 관련된 용품이다 보니 이런 것들은 다 새 걸로 구매를 하자 해서 인터넷 최저가로 구매를 했었는데, 뭐 손톱깎이 세트나 아기 욕조, 수딩젤, 면봉 이런 것들이 이제 아기 위생용품에 있는데, 근데 여기서도 살펴봐야 될 게 목욕용품에 들어가는 이제 바구니, 아기들 목욕 바구니, 보통 욕조가 2개가 필요해요. 목욕 바구니에는 헹굼의 욕조와 씻기 할 때 욕조 2개인데 저는 이게 다 선물로 들어왔어가지고 여기에서는 비용이 들어가지가 않았어요. 비용이 들어가지 않았고, 대신 아기 이제 바디워시는 인터넷으로 구매했고, 면봉 같은 경우는 굳이 인터넷에서 배송비까지 물어가면서 사실 필요는 없으세요. 신생아 면봉으로도 다이소에서 나오기 때문에 다이소에서도 구매하셔도 된다는 거. 제일 중요한 게 저희 아가는 여름 아기이기 때문에 수딩젤을 꼭 필수로 사용을 했었어야 됐어요. 근데 이제 수딩젤도 인터넷으로 최저가로 구매를 했다는 거. 근데 아기들은 보통 열이 많기 때문에 수딩젤 정도는 꼭 필수로 구매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겨울아기, 여름아기 상관없이. 세탁용품하고 이제 살균용품인데, 세탁용품은 이제 아기 빨래와 어른 빨래를 저는 구분해서 아직까지도 사용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기들 이제 세탁 바구니라고 하죠. 바구니도 다이소 가서 저는 따로 구매를 했고, 세탁망도 다이소에서 이렇게 저렴한 가격에 구매를 했고요. 아기 빨래 세제, 보통 경우 이것도 결국은 엄마의 선택인데
빨래 세제를 어른 세제랑 같이 쓰냐 아니면 아기 전용 세제를 따로 나눠서 쓰냐, 이것도 엄마의 선택인데 저는 아기 전용 세제는 따로 나눠서 썼어요. 그래서 이것도 인터넷으로 최저가로 구매를 해서 사용을 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살균 소독제, 살균을 보통 스프레이라고 하죠. 아기 용품 사용하기 전에 뿌려서 닦고 사용할 수 있게끔, 그래서 이런 살균 소독제도 인터넷으로 구매를 했고요. 기저귀, 이제 가장 중요한 이제 기저귀 용품인데, 기저귀 용품은 기저귀 가리대, 그다음에 기저귀 방수 매트 정도가 기저귀 용품이라고 할 수 있는데, 저는 기저귀 가리대 같은 경우는 당근마켓에서 저렴하게 좀 구매를 했어요. 그리고 아마 기저귀 가리대는 저는 또 추가로 말씀드리고 싶은 게 꼭 사셔라. 아이 출산하고 나면은 허리하고 무릎, 팔 어디에 하나 안 아픈 곳이 없는데, 이 기저귀 가리대가 있으면은 앉았다 일어났다 하는 그 무릎의 통증을 최소화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아기 기저귀 가리대도 정말 쉽고 뒤집기 하기 전까지는 오래 쓸 수 있는 아이템이거든요. 그래서 꼭 들이셔라 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고요. 기저귀를 과연 얼마나 쓸까, 기저귀 값이 많이 부담이 된다라는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특히 기저귀 값, 분유값.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여자 아기라서 더욱더 좀 기저귀를 많이 자주 갈았었어요. 80ml짜리를 일주일에 2팩 이상씩은 썼던 것 같아요. 그만큼 저는 좀 기저귀 관해서는 아이 위생과 직결된 부분이라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신생아 때는 좀 기저귀 값이 상당히 많이 든다라는 거. 근데 아기가 좀 자라면서 걷기 시작하고 뒤집고 하면은 좀 아기들이 대소변에 무뎌져요. 그렇기 때문에 많이 이렇게 조금 작다고 해도 애들이 울지도 않고, 그리고 또 왜 이 정도는 넘어갈 수 있겠다 하고 엄마도 어느 정도 좀 여유가 생기기 때문에 커가면 커갈수록 기저귀 값은 좀 줄어든다라는 점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아기 식기 용품인데요. 아기 식기 용품이라면 저는 참고로 완분 아가예요. 저희 아가는 모유가 아니고 이제 분유로만 먹었기 때문에 젖병이라든지 분유 포트, 분유 이런 것들의 가격이 이제 좀 추가로 많이 들었는데, 이 역시 젖병도 소재마다 가격도 천차만별이고 브랜드마다 천차만별이에요. 그 중에서도 저는 유리 젖병을 사용을 했어요. 가격이 그래서 조금 플라스틱 젖병보다는 나가는 편이었었어요. 그래서 젖병 최소한 이제 6개 정도로 구매를 해서 돌려가면서 썼었고요. 분유포트 같은 경우는 되게 유명한 분유포트 제조사가 있어요. 근데 저는 굳이 물을 끓이는 용도인데 그렇게 큰 비용을 지출하고 싶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것도 당근에서 구매를 해서 잘 썼고요. 젖병을 소독할 수 있는 열탕 냄비가 필요한데, 이거는 이제 인터넷으로 최소한의 비용으로 구매를 했고요. 이제 그에 따른 뭐 젖병 집게라든지 그리고 젖병 솔들 이런 것들은 다 인터넷으로 최저가로 구매를 했다라는 거 참고해 주시면 되고, 기타 용품은 말 그대로 기타 용품이에요.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인 물품들인데, 저 같은 경우는 뭐 아기 디데이 달력 흑백 모빌이랑 함께 들어가 있는 초점책을 같이 구매를 했고요. 이것도 역시 다 중고 구매로 구매를 했어요. 이것도 말씀드리는 게 다 정말 아기용품이 잠깐 그 시기마다 빨리빨리 바꿔줘야 하는 좀 회전율이 높은 제품들이 많기 때문에 저는 좀 새 제품보다는 당근마켓이나 중고거래를 이용한 제품 비율이 좀 많이 높았다라는 점, 그래서 중고거래 비율이 한 70%, 새 제품이 30% 정도였다라는 거 말씀드리고 싶네요. 출산 준비물에 관한 내용을 살펴봤고요. 이제 병원비, 제일 중요한 산후조리비에 관한 내용을 한번 말씀드려보려고 해요. 저 같은 경우는 병원을 3군데를 투어를 했었던 것 같아요. 어디서 출산을 할지, 어느 조리원을 이용을 할지에 대해서 3군데 투어를 했는데, 3군데의 가장 비싼 곳은 조리원 비용 기준으로 240만 원이었었고, 제가 선택한 곳은 210만 원이었었어요. 그래서 총 30만 원의 차이가 있었던 거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210만 원짜리 산후조리원과 이제 병원, 그쪽에 연계된 병원을 선택한 이유는 다른 건 없었어요. 제가 굉장히 오랜 시간 다녔었던 병원이었었고, 그 저에 대한 히스토리를 원장님이 다 알고 계셨기 때문에 그 병원을 선택을 했었어요. 그리고 또 연역이 굉장히 오래된 병원이었기 때문에 잡음도 없었던 병원이었고 그럴 수 있어서 그 병원을 선택을 하게 됐고, 그다음에 저는 제왕절개로 해서 아이를 출산을 하게 됐어요. 그렇게 되면서 이제 수술이다 보니 병원비도 플러스가 더 된 부분이 있다는 거. 전 참고로 조리원 2주 동안 있었어요. 병원마다 개개인의 차이가 있다는 점 미리 말씀드리고요. 제가 지낸 곳은 조리원은 총 3주까지 있을 수 있었는데, 보통의 사모님들이 2주 정도를 계시기 때문에 저 역시 2주 정도 지냈고요. 조리원에서는 마사지 중요하죠.
저는 5회를 끊어서 받았고요. 5회를 끊어 코끼리 다리, 부은 얼굴 마사지 받으면서 다 빼고 나온 것 같아요. 다 빼고 나왔고, 또 신생아실에서 또 사진 촬영을 해요. 연계된 스튜디오가 있기 때문에 그곳에 나와서 무료 촬영을 진행을 해주시는데, 그때 사진 촬영을 하면서 저희가 너무 이쁘게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개별적으로 액자 개인 사비로 구매를 했어요. 또 이거는 놓친 부분이었었는데, 이거는 정말 이거 꼭 말씀드리고 싶었던 게, 기저귀 꼭 따로 사서 조리원에 넣어드리기를 추천드립니다. 조리원 기저귀가 절대 나쁘다는 건 아니에요. 근데 저희 아기 기저귀 발진이 일어나서 조리원 선생님이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밖에서 다른 기저귀를 좀 사서 들여보내주시면 그 기저귀를 사용을 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셔서, 저 역시 그때 그 기저귀를 사서 조리원실에 넣었던 게 기억이 나는데, 산후조리원 가방 싸시는 분들은 이 부분 참고해서 꼭 애기 기저귀도 별도로 한 팩에서 혹은 2팩까지는 준비를 해서 조리원 가방에 추가를 해주셨으면 좋겠다라는 거 말씀드리고, 그리고 또 조리원에서 저는 애기 이름을 지었어요. 요즘 조리원이 좋은 게 애기 장명소까지 연계가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연계된 장명소에 저희 아기 이름을 의뢰를 해서 거기서 장명비까지 여기서 지출을 하게 된 케이스고요. 조리원에서 제가 개인적으로 쓴 비용은 89만 원의 비용이 들었습니다. 라는 점 알려드리고요. 그럼 임산부 정부 지원금이 궁금하실 텐데요. 그래서 종합적으로 먼저 말씀드리자면, 저는 총 450만 원이라는 정부 지원금을 받았는데요. 첫 번째로 국민행복카드 100만 원으로 약값, 병원비 등을 모두 사용을 했고, 이제 두 번째로 첫 만남 이용권이라고 해서 200만 원이라는 비용을 또 지원을 받았어요. 이걸로는 산후조리비를 지불을 했고, 그리고 산후조리원에서 나와서 이제 산후도우미님을 많이들 이제 부르실 텐데, 그래서 그 명목으로 산후조리비라는 금액을 또 지원을 받게 되는데 50만 원, 그 금액 50만 원, 그리고 지자체, 거주하시는 지자체에서 나오는 또 금액이 있어요. 이거는 지역마다 금액이 상이하기 때문에 지역별로 한번 알아보시면 좋고요. 참고로 저는 100만 원을 지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총 450만 원의 비용을 정부 지원금으로 받게 되었어요. 저 같은 경우는 사실 산후조리비를 사용을 하지를 않고 이거를 그냥 바우처 금액으로 받으려고 했었는데, 퇴소가 다가오면서 너무 무서운 거예요. 절대 나는 이 아이를 혼자 케어할 수가 없다라는 게 너무 와닿더라고요. 안 되겠다. 그래서 외출증을 끊고 보건소로 달려갔죠. 보건소로 달려가서 산후조리를 이제 신청을 한다라는 거를 이제 보건소에서 신청을 했고, 또 이게 금액마다 건강보험료나 그리고 부부 연합 합산 소득에 따라서 금액이 달라지기 때문에 그 소득 증명이나 그다음에 건강보험료 해서 그걸 다 떼서 남편이랑 같이 가서 지원을 받았고, 정부에서 어느 정도의 지원을 받을 수 있고 저희가 사비로 내는 개인 금액이 얼마인지를 알 수가 있겠더라고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조리원에서 급하게 구한 케이스니 절대 이러시지 마시고, 미리 인기 있는 조리원, 또 인기 있는 이모님들이 따로 계세요. 그러니 조리원에 가실 분들은 미리미리 그런 부분도 체크하셔서 예약을 해두시니 좋다라는 거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인터넷에서 베베폼이라고 검색을 하면은 바로 저희 이렇게 사이트가 나와요. 국민행복카드, 임신박스, 출산 장려급 카테고리가 나뉘어져 있고요. 저는 바로 국민행복카드를 눌러볼게요. 베베폼의 국민행복카드사에는 총 7개 카드사가 있어요. 그 중에서도 저는 현금 캐시백을 가장 많이 주는 롯데를 한번 눌러볼게요. 이제 롯데 국민행복카드 하면은 현금 캐시백 16만 원, 눈에 띄는 게 또 신세계 상품권 11만 원이 있고요. 그다음 아래로는 저희 이제 필요한 것들, 아기 욕조, 뭐 분유 포트, 아기띠, 신생아 카시트, 유모차 등등 저희 필요한 꼭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는 육아용품들이 이렇게 사은품으로 많이 마련이 되어 있고요. 여기 옆에 다른 카드 더보기를 누르시면은 다른 카드사의 혜택을 또 보고 싶다 하면은 또 확인이 가능하세요. 저는 이제 삼성카드 같은 경우는 이제 상품권, 신세계 상품권 13만 원도 받아보실 수 있으시고, 유모차, 매직캔 쓰레기통, 젤리 전보 의자, 아기띠 같은 경우 다양한 상품까지도 함께 받아보실 수 있으십니다. 그리고 또 베베폼에서 임신 박스가 있어요. 임신 박스 같은 경우는 좀 임신하신 분들 매월 200명 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진행을 하고 있는 거고요. 뭐 치아, 수유 패드, 분유, 그리고 물티슈,
기저귀도 샘플로 받아보실 수 있으시고 치발기, 아기 가랜드 이런 것들을 다 받아보실 수 있으니까 비용이나 육아용품에 관한 그런 부담을 충분히 이런 임신박스나 국민행복카드 사은품으로 낮출 수 있다라는 점 꼭 알려드리고 싶네요.